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주춤하더니 이제 가격 상승세가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도 9월 기준으로 해서 약간 12주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특징이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 명절 이후에 부동산 이슈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알토마토 부동산 TV 방송 보시면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찾아가는 방법, 오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추석 명절 이후에 3대 변수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한번 보시죠. 국토교통부가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직접 규제하겠다고 나섰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낮아진 분양가 탓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공급 시점을 늦추는 조합이 늘어나게 되고 재건축 단지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으로 향하던 수요가 서울의 인기 주거지 신축 아파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수도권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 이후 부동산 3대 변수 하게 되면 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또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디플레이션, 또 입주와 이주 물량. 현재 이주 물량과 입주 물량이 약간 좀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본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10월 초까지 주택법을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10월 안쪽에 아마 시행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준비를 좀 마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현재 디플레이션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금리죠. 미국의 금리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 현상을 일으켰다. 그리고서 또 현재 그 8월달 지수를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국내적으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잠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주목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입주와 이주 물량입니다. 9월달에서 11월달 약간 3만 8천여 가구로 5년 평균에서는 한 6.4% 정도가 감소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서울 지역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고덕적 주변 지역으로 해서 약간 1만 1,000여 가구가 입주를 지금 현재 10월 이후에 이제 입주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입주와 이주 물량에 대한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폭에 대한 어떤 그런 심화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하게 되면 이 내용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집값 안정에 좀 이날이죠. 그래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하고 건축비 거기에 이제 시공사에 대한 어떤 마진을 적정하게 좀 붙여서 분양 가격을 좀 산출하겠다. 그래서 적정한 어떤 분양가로 인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그 예전에 그 했던 마포 프레스티 자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지역의 30평형대 가격이 약 한 12억 정도 선이었었는데 12억에서 13억 정도 선이었었는데 마포 프레스티지가 경쟁률은 상당히 높았지만 한 9억 정도의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분양을 받으신 청약에서 당첨되신 분들한테 상당히 이득이 되지만 주변 시세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재 입주 물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가격으로 인해서 주변 가격에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주변 지역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최초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현재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이게 요 물건 자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를 좀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을 강화시켰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거주 의무 기간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쪽에 이제 공공분양을 하고 있는데 공공분양하는 것처럼 민간 택지에도 그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100% 가격 자체가 100%인 경우 뭐 5년, 예를 들어서 80% 정도면은 뭐 8년, 그 다음에 80% 이하인 경우, 70% 이하인 경우는 10년에서 중장기적으로 묶어놓겠다.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 안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요 개선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입니다. 바로 이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하겠다라는 것이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필수 요건이 되면 필수 요건이 하나 있고요. 그 중에서 세 가지 선택 요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게 되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방송이라든가 기타 다른 데서 보게 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모두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이제 현재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그 필수 요건이 포함이 되고 선택 요건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안에는 들어가고요. 그 안에 정량 요건을 충족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소위 말하면 핀셋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매 제한 기간을 보시게 되면 민카택지하고 공공택지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공공택지에 대한 적용 전매 제한 기간 5년, 8년, 10년을 민간택지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 여기서부터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 국토부에서 말씀드린 것을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31개 지역이 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단은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즉 투기과열 지역에 지정된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정량 요건 중에서 선택 요건이 포함이 되게 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리 이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우려를 미리 차단을 좀 시키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구역별로 지정이 돼서 아마도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지역 그 동마다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공급 위축이 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수익 자체가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현재 지금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 분량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데 2007년도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던 그 해입니다. 보시게 되면 08년 공공전에 이렇게 이제 주변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인허가 분량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죠. 하지만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 인허가 분량이 떨어진 이유가
여기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 외부적인 요인에 인해서 인허가 물량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인허가 물량 자체가 2015년도 이후에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착공 및 관리 처분 인가 단지가 381개 중에서 약간 151개 단지 정도가 됩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고 해서 공급에 대한 위축률은 크게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도권에 약간 30만 원을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거 안정에 대한 어떤 그 미래적인 가치는 현재 지금 보장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입장을 보게 되면 현재 좀 상업이라든가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일단 상향을 시켜놨고요. 또 하나는 역세권 범위 자체를 그 역세권 즉 출입구 앞에 250m에서 350m로 현재 지금 확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 위축에 대한 염려는 미리 좀 차단을 시켜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 주택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그 대출이라든가 세제 청약 등에 인해서 8.2라든가 9.13 대책의 영향은 미미하다. 왜냐하면 현재 대출과 세제 청약에 대한 규제가 현재 좀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와 벌어진 그 주변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재건축 단지와 벌어진 가격에 어떤 그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조정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킬 그런 계획이 있다.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청약 대기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 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죠. 로또 아파트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또 상승할까,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는 올해 하반기 서울 입주 물량이 약간 24,000호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서울에서 입주 물량 자체가 약간 19,000호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현재 입주 물량 자체는 상당히 좀 튼튼하다 이렇게 좀 내용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청약 대기 수요 전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전세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양질의 어떤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정비 사업이 중단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조합원에 대한 이득, 또 공급자에 대한 이득, 또 시공사에 대한 이득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떤 중단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 서울시만 보더라도 현재 지금 사업체 인가라든가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좀 넘어와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만 보더라도 현재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틀은 10월달에 만들어질 예정이지만 거기에서 포함되어져 있는 어떤 그 조합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영향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약간 보합세를 유지하지만 앞으로는 꾸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그 착공이라든가 관리처분 인가 단계가 약간 151개 정도가 현재 좀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약간 13만 약간 7천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심사 과정에서 다소 지연은 가능하지만 사업 자체 등의 물량 축소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좀 적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이 주택 품질이 좀 저하되지 않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건축비하고 토지비를 계산해서 어떤 그 공급자에 대한 수익까지 계산해서 적정한 가격을 배포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은 혹시나 아파트에 대한 품질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그 택지비라든가 택지비 건축비는 현재 지금 공공 분양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고객들의 어떤 니즈가 미리 반영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민가 택지에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가산비인데요. 이 가산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현재 가성비는 그 주택 성능이라든가 또 소비자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은 공공분양에서 진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니즈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성비는 충분히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또 공공택지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시행 중이고 현재 좀 세종이라든가 위례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 우수한 품질로 해서 지금 현재 공급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 상한제로 인해서 주택 품질이 저하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염려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 기간에 좀 확대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거주 의무 기간이 확대가 되면 부동산 침체로 또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 분양 후 입주 시까지의 어떤 기간을 제외할 경우 분양하고 나서 입주 시까지는 거의 한 3년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전매 기간은 입주 7년 정도, 또 서울에서는 실거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평균적으로 보유 기간은 약간 1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는 과열 우려 지역에 선별적으로 지정 계획이 있고 또 의무 기간 확대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침체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또 분양이기 때문에 이 최초 분양자에 대한 과도한 차익이 우려되는 거 아니냐. 이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로또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일단 분양을 하게 되면 무주택자에게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어떤 기회는 충분히 좀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완성 시 실수요자에 대한 내 집 마련의 어떤 부담은 완화가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주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낫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민가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일단 현행 같은 경우는 3, 4년 정도의 어떤 전매 제한 기간을 뒀는데 최대 10년으로 전매 기간을 뒀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 투자 또 투기 이런 것이 못 들어오고 실거주자 위주로 맞추겠다라는 것이 이 분양가 상한제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좀 봤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방송이라든가 뭐 인터넷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염려가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신데 어떻게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팩트 체크로 인해서 이게 과연 얼마 정도의 아파트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는 현재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듣고 싶다고 하시면 어쨌든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세미나를 진행하시면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